만약에 삼성전자랑 네. 네이버 카카오가 있습니다. 네네. 어떤 걸 사시겠어요? 저는 삼성전자를 살 것 같아요. 어. 네. 지금은. 네. 뭔가 유동성이 확실하게 뭔가 턴했다.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더 안 하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는 네이버 카카오 한번 배팅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조금씩 분할로 주식을 사가는 게 좋고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섹터고 네네. 또 혹시 괜찮아 보이시는 sek터가 좀 있으실까요? 뭐 결국 IRA 뭐 미국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네 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 이런 회사들 보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잖아요. 결국 이제 중국산 소재를 탈피한다 그러면 결국 그 어떤 원재료 수급부터 광물 수급부터 요 전구체 가공까지 할 수 있는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포스코 그룹밖에 없습니다.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이런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뭐 진두지휘할 회사는 포스코 케미칼이죠.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제일 좋고 뭐 미국으로 보면 뭐 퍼스트 솔라나 뭐 이런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도 계속 유망하죠. 네.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돼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약간 미국 주식이 좀 편한 거는 이미 알려졌다고 해도 네, 계속 이렇게 펀더멘털대로 많이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선반영도 심하고 또 빨라요. 네. 상승도 빠르고 하락도 빠르기 때문에 약간 좀 뭐 너무 이렇게 변동성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당하게 섞어서 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으로 보면은 네. 그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네. 좀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좀 작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너무 작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산다는 거는 그냥 메모리 사는 거예요. 대만 시장을 산다라는 거는 파운드리 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게 또 너무 고점에 올라가면 마음고생이 또 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네. 그거는 주식 이제 평생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 습관 들여놓으셔야 돼요. 네. 저도 주식 뭐 처음에 할 때는 막 빨리 타이밍 내가 맞추고 싶거든요. 바닥에서 다 사고 싶고 머리 꼭대기에서 다 팔고 싶죠. 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운에 기대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네. 스스로에 대한 금제가 필요하죠. 네. 그러면 그 우리나라 주식은 좀 네. 장기 투자보다는 네네. 좀 트레이딩, 네. 뭐 단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네네. 일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는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사람 성향이고, 이제 저처럼 계속해서 뭐, 새로 떠오르는 산업이나 뭐, 기존 어떤 산업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업데이트하고 팔로우 할 사람들은 장기 투자해도 됩니다. 네. 계속해서, 그리고 뭐, 자기 업하고 관련된 주식을 샀다든지 그런 거는 괜찮은데요. 만약에 뭐, 별로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이제 본업이 바쁘고 그러시면 뭐,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뭐, 모든 어떤 유튜브 방송이나 나가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 어떤 그 시장에 대한 해법, 그렇죠? 비책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돈 번 사람들 만나보고 해도 그런 거 없어요. 없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어떤 원칙, 그걸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결국 다르더라고요. 시장 좋을 때는 그러잖아요. 다 뭐 빠지면 살 거예요. 그러지만 결국 빠지니까 아무도 안 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사고 그리고 막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목표 수익률 훨씬 넘었는데도 그거 더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못 팔고 예, 또 다시 빠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원칙, 자신만의 어떤 그리고 하다 보면 자기한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범주가 잘 맞는지 그게 나와요. 대충 답이.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15% 손절이 무조건 하는 거거든요. 기계적 손절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업사이드는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나오면 뭐 두세 배까지 수익이 나기도 하고 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자산이 뭐 깎이진 않고 쌓이더라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또 그 이영수 대표님께서 네. IT의 신으로서 네. IT 플랫폼 이쪽을 좀 여쭙고 네네. 싶어요. 네네. 와, 네이버 카카오는 네. 삼성전자도 40% 많이 빠졌는데 네. 반토막이었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것 네네. 같고 네이버 카카오는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60, 70% 네네. 이렇게 빠졌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항상 주식 시장의 격언이 그렇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네. 골이 깊으면 다시 산이 높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네. 카카오톡 없으면 우리가 텔레그램 하고 살까? 네이버 라인 하고 살까?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이 플랫폼이 나중에도 계속해서 뭔가 지속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뭐 충분히 이제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뭐 괜찮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신 좀 힘들 수도 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그리고 그 자신의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는 손절을 한다는 각오로 들어갈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라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가 어느 정도 이런 투자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 사업적으로 봤을 때. 사업적으로 뭐 회사가 크게 달라진 건 없죠. 네.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네. 실적적으로.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거는 결국 실적 곱하기 밸류거든요. PR이거든요. PR이 빠졌을 뿐이죠. 유동성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장주들은 유동성이 빠지면 더 많이 빠지고 유동성이 조금만 좋아지면 또 유동성이 과하게 멀티플을 받죠. 네, 그런 주식이에요, 원래. 네. 원래 그런 주식인데. 네. 그걸 이제 어느새 이제 뭐 잊어버리신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네. 계속 올라갈 때만 보면 이게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질 때 보면 계속 빠질 것 같거든요. 네. 네. 네이버는 뭐 PER로 봤을 때 네네. 20대인 것 같고요. 네네. 카카오는 10대인 것 같고요. 네네. 이걸 봤을 때는 엄청 싸 보이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과거에 뭐 50배, 100배 보다가. 네. 50배, 100배 보다가. 네네. 그러면은 지금 좀 어떻게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향이에요. 이제 정말 본인이 분석을 해서 여기 컨빅션이 있다. 정말 이제 우리 한국 플랫폼이 정말 우리 뭐 나중에 BTS나 뭐 블랙핑크처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저는 충분히 뭐 배팅 해볼 만하다. 그리고 웹툰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우리나라가 개발한 거고 우리나라가 가장 잘 통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이제 한번 배팅 해볼 만한 거고요. 그냥 그런 자신 없고 그러면 지금 뭐 사실은 물방 고기반이에요. 지금 현금 있는 사람은 윙이거든요. 예, 지금 옛날에는 캐시 이즈 트래시라고 그랬잖아요. 현금이 쓰레기였는데 지금 현금이 최고예요. 네. 네. 현금 있으면 뭐 싼 주식들 널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자기가 분석해서 뭐 더 싸고 좋은 매력적인 거 살 수 있으면 굳이 뭐 플랫폼에 살 이유는 없는 건데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바닥에서 긁어서 이게 나중에 수익 많이 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그러면 네,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뭐 돈을 옛날에 좀 수익이 괜찮게 났을 때는 종목 이야기 해도 되나요? 네. 옛날에 그 스마트폰 사이클이 막 될 때 이게 스마트폰의 마케팅 포인트가 카메라로 이렇게 전환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막 나왔을 때 전부 그 터치 스크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이게 풀 터치 폰이 되다 보니까 이 터치 스크린 관련 업체들이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트렌드가 가다가 나중에 뭐 두께를 어떻게 얇게 하느냐 뭐 하다가 나중에 카메라 쪽으로 왔는데 MC넥스라는 회사가 이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투자를 했는데 뭐 780억 시총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별명이 780억일 정도로 회사가 이익을 무슨 100억대 넘게 내는데 딱 780억 시총에 딱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러면 왜 디스카운트를 받냐? 삼성하고 거래를 안 한다는 거죠. 삼성하고 거래를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그런데 이 회사는 나중에 삼성하고 거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 그래도 웬만큼 설계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별로 없는데 이 회사는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버텼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무슨 남유럽 재정위기 막 오고 막 그래 시장이 막 엄청 힘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제가 손절 라인 이런 원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뭐 전문 투자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결국 버텼는데 그걸 제가 5천억대 밸류에 팔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 4-4배가 났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본 트렌드대로 자기 아이디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게 뭔가 자기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대로 가는데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버텨서 먹어볼 만한 거죠. 그리고 성공의 경험이요. 그게 되게 큽니다. 의외로요.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100% 수익 내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코로나19 때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빼고 네. 진짜 어떤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그러면 정말 100% 수익 내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그 그릇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5배 내본 사람은 정말 그릇이 커지고 저도 10배 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 슈퍼겜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0배 정도 내봤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주력으로 해서. 네. 코로나 때도 2배 내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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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때 네. 그 MC 더 맥스요? MC 넥스. 네. MC 넥스? 네네. 그 MC 넥스에다 투자하실 때 네네. 힘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780억에 고정이 돼서. 그거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하는데 힘드셨던 거예요? 저는 한 3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3년 정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의 시드머니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때는 뭐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할 때도 아니었고, 음. 그냥 이제 뭔가 그때는 이제 책도 좀 보고, 막 하면서 내가 보는 이 투자 아이디어가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네. 그런 식의 어떤 성공 경험이, 사람이 그래서 항상 레퍼런스를 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훈장처럼 남아요. 네. 물론 이제 실패 경험도 많죠. 그래서 어떤 아픔의 사건들도 많은데, 뭐 실패한 경험들이 훨씬 더 많긴 한데, 네. 실패는 자기가 회복할 정도로,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만 실패하고, 성공할 때는 좀 세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삼성전자 갖고 네. 계신 분들이 이제 한 1년 네. 6개월 된 것 같은데. 네네. 한 1년 6개월 정도는 더 버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실제로 삼성전자는 뭐 10년 뭐 이상 들고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아. 네. 그분들은 그런데 뭐 한두 달, 1, 2년 가지고 일비하지 않거든요. 네. 정말 IMF 때 사셔서 들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 네. IMF 때, 진짜 그때 뭐 3만원, 4만원에 사가지고, 네. 그게 50배 분할했으니까 얼마겠어요? 뭐 몇백 원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네. 만약에 삼성전자랑 네. 네이버 카카오가 있습니다. 네네. 어떤 걸 사시겠어요? 저는 삼성전자를 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네. 어. 뭔가 유동성이 확실하게 뭔가 턴했다.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더 안 하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는 네이버 카카오 한번 배팅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지금은 아직 그 신호가 그렇죠. 그 뚜렷하지 신호가 않다. 없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현금 많고 이렇게 항상 그렇잖아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 PER을 따지고 내려갈 때는 PBR을 따지잖아요. 그럼 PBR이 지금 좋은 회사가 뭐겠어요? 현금 많고, 네, 장부상 가치 높고.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또 플랫폼 회사들이 PER 높게 주니까 화끈하잖아요. 아, 그렇게 보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네.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네. 그 리밸런싱 전략으로 네네. 하락할 때 손 놓고 네.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랑 네이버 네. 카카오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는 한 30% 빠지고 네네. 네이버 카카오는 50% 빠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봤더니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네네. 삼성전자를 팔아서 네. 네이버를 산다, 네. 뭐 카카오를 산다 네. 이렇게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전략이잖아요. 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라고. 이것도 리밸런싱 전략은 맞나요? 제가 봤을 때 로직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면 만약에 삼성전자를 롱으로 잡았다 그러면 인버스 ETF를 이렇게 일부 사서 해지를 하는 방법은 있죠.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현물가가 빠지면 이제 인버스가 오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 전략은 가능한데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도 경기 영향을 아주 많이 타는 IT 쪽이고 플랫폼은 더 경기 영향을 많이 타는 건데 둘 다 그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상대적으로 뭐 적게 받고 덜 많이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바벨 전략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를 성장주로 잡았다 아니면 플랫폼을 성장주로 잡았다 그러면 뭐 식음료 쪽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이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그걸 거는- 팔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같이 들고 가는 거죠. 포트폴리오 전략 한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은 이제 계속 만들어야죠. 이래서 만들어야죠. 그 손절을 쳐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손절을 쳐야죠. 네. 기계적 손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네. 포트폴리오에 네. 뭐 삼성전자랑 식음료가 이렇게 네네. 있는 거예요. 네네. 식음료가 많이 빠졌어요. 네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팔고 사는 거는 괜찮은 건데 네네.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좀 시기상황상 안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저 같으면 삼성전자하고 플랫폼을 포트폴리오를 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예 처음부터.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네네. 그 신문에서 나왔는데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더라고요. 그렇죠. 1, 2, 3위가. 그게 이제 보통 지금 말씀하신 게 롱숏 전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펀드, 기관 매니저들은 롱숏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이제 현물이 너무 많으면 그 선물 가지고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아서 요거를 이제
일부를 해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롱숏 전략으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플랫폼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네네. 그 롱숏 전략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네네. 인버스하고 뭐 이런 아예 식으로. 반대 방향의 자산을 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놓고 뭐 그리고 저 대표적인 게 달러 자산하고 달러 자산 잡고 이제 한국 주식 잡으면 그죠. 이제 만약에 한국 주식이 폭락하면 달러가 치솟기 때문에 이제 달러를 좀 줄이고 이제 한국 주식을 좀 사고 또 한국 주식이 많이 오르면 이거 좀 팔고 또 이제 달러를 사고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죠. 반대 자산이니까. 네. 또 달러 대신에 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네이버 카카오를 사느니 네네. 차라리 구글을 사겠다. 네네. 구글이 PER이 10몇이라 네네. 뭐 하더라고요. 17인가 뭐 네네. 그러면서 네이버보다 싸고 네네. 카카오보다 조금 비싸고 네. 그럼 차라리 구글을 사겠다. 네. 그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개인의 성향이고 판단이니까요. 이제 대신에 이제 환차손 이런 거 생각해야겠죠. 지금 이제 만약에 그쵸. 1,440원인데 만약에 뭐 지금 이제 달러를 바꿔서 그 살려면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의 어떤 우리가 이제 원화의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구글을 팔고 나왔을 때 환율이 어떨까? 이것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냥 네. 순수하게 파워적인 관점에서 환율 요소 빼고 네네. 그럼 구글을 사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맞죠? 구글에서 사는 게 맞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네. 그 네이버 같은 경우가 네. 이번에 포시마크 같은 거 네. 인수하면서 네. 주가가 막 급락하긴 했지만 네네. 뭔가 그 구글은 완성된 듯한 느낌이 있고 네네. 너무 큰 거죠 이미.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네이버는 뭐 그런 경쟁자들이 있지만 그런 빈틈 속에서 앞으로 좀 커져갈 시간이 그 시장이 성장성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약간 코스닥 주식처럼 보고 네네. 구글은 코스피 주식처럼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네.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뭐 같은 어떤 밸류의 플랫폼이다 그러면 구글한테 밸류를 더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세우고 근데 그게 이제 나만의 아이디어니까 네네. 그게 시장에서 검증받으려면 사람들이 그걸 다수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주식을 민대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민대. 그러니까 본인이 봐서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1등 될 것 같은지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컨센하고 뭔가 자신의 생각하고 요거를 약간 그 괴리를 줄이는 게 필요하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고 쳐도 근데 시장에서 그걸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 그렇죠. 아이디어를 수정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내 아이디어가 시장에 먹혀 들어갈 거야라고 이제 확신을 한다.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 이것도 트렌드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뭐 옛날에 다 피처폰 쓸 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쓸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 방향에 베팅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이제 결국은 다 자율주행차로 갈 거야 라고 보고 그 투자 아이디어 안에서 뭔가 이 그 탑다운으로 오는 거라 그러면 자기가 뭐 정말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버텨볼 만하죠. 근데 항상 이제 사람들은 요게 눈앞에 보이는 작은 트렌드에는 굉장히 민감한데요. 큰 트렌드에는 또 둔감해져요. 왜냐면 뭐 그런 거거든요. 뭐 AI,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하면 다 아는 거죠.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스터디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알고 있고 이게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거기서 또 엄청나게 또 많은 변화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하나를 보고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뭐 요즘 그렇잖아요. 이제 뭐 지금 주식 다 팔고 언제까지 파세요 뭐 이러면 떡상하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지금 다수의 대중들은 지금 다 이렇게 보고 있구나 스탠스가. 뭐 시장 좋을 때는 4천 갑니다 뭐 이러면 이제 다 그게 떡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중하고 반대쪽에 있어야지 네.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바텀오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막 그 연준의 금리 보고 뭐 영국의 파운드화 보고 뭐 일본의 엔화 뭐 일본 구로다 총재가 뭐 YCC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을 뭐 포기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대만한 섹터 쪽에서 위기 이후에 어떤 섹터가 뜰 것 같고 새로운 성장 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 같고 거기서 똘똘한 회사가 어디가 있는지 그거를 지금 더 공부하는 게 유의미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그 유튜브를 하면서 네. 좋은 거는 그 여론이 네.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죠. 진짜 그 2020년 그때 후반기 하반기 때 그 대세 상승기에서는 네네. 진짜 어떤 종목을 찍더라도 그렇죠. 막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그 팬덤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렇죠. 볼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다사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 정도를 잘 해서 조금씩 비율을 넓혀가는 거. 그렇죠. 매수 비율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요, 막 이거 많이 올랐는데 뭐 이런 거 들고 와서 막 그러냐, 거기서 더 가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좀 몇 달 전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비쌌어요. 예, 그때도 비쌌거든요. 지금 더 비싸죠. 근데 이제 이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가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생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